자, 이제 스텝 4 문제풀이 시간이 다가왔죠. 자, 이제 문제풀이인데 이제 시험이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한 2달 남았죠. 2달 동안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이제 거두셔야 됩니다. 이제 거두시는데 뭐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시험 볼 때 점수 잘 맞는 방법은 뭡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없죠.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이 보셔야 돼요. 근데 많이 본다라는 게 여러 책을 많이 본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한 가지의 책을 집중적으로 여러 번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양을 절대로 늘리지 마시고 줄여나가는 과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텐데, 자, 문제풀이에서 이제 문제가 몇 문제가 있습니까? 줄이고 줄였는데 한 400 몇 문제까지 나오더라고요. 뭐 줄이다 나중에 귀찮으니까 그냥 놔두면 한 400 몇 문제 되는데, 좀 딱 맞춰서 이렇게 뭐 좀 떨어지게 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더 7강 정도가 예상이 돼 있죠. 그러니까 뭐 대충 하면은 좀 여유롭게 하려면은 최소 한 회당 한 70에서 75문제 정도쯤 그쯤 나가면은 좀 여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계획은 뭐 야심찬 계획은 항상 계획은 창대하잖아요. 그러니까 6회 정도의 마무리를 지을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나머지 한 번 정도는 모의고사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나중에 마지막 날 놀자 뭐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모의고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항상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뭐 이제 그건 지켜보면 이제 가는 건데요. 그래서 한 회당 한 70에서 75문제 정도 요 정도쯤 나갈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예습을 미리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70번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첫날은 이제 예습을 못 해온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복습을 가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대에는 미리 한번 좀 풀어오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풀어오셔가지고 뒤에 정답 표시돼 있잖아요. 그러면 정답을 맞춰가지고 아는 문제와 모르는 문제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별할 수 있겠죠. 이제 그 작업 정도는 해가지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유익할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느낌이 올 겁니다. 어떤 걸 내가 알고 있구나, 어떤 걸 모르고 있구나. 그런 걸 체크하면 시험 볼 때 나중에 시험 직전에 볼 수 있는 양은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엄청 적어지겠죠. 지문 몇 개 정도만 보고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상당히 이제 고득점 할 수 있으니까 양을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걸 좀 이제 알아주고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한번 이제 뭐 더 서설 뭐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문제를 한번 보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70번까지. 다음 시간은 일단 목표는 항상 야심차게 해야 되니까 154번까지. 제 계획을 잡았어요. 물론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좀 이제 알아두시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자, 우리가 이제 형사소송법 서론이 있죠. 자, 서론 파트에서는 이제 우리가 20문제 중에 몇 문제가 나옵니까? 한 문제가 보통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나오는 영역은 일단 처음에 뭐가 있어요? 법원성 있는 거 없는 거 요거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나옵니까? 적용 범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념. 자, 네 번째는 이제 구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파트에서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자, 일단 1번부터 몇 번까지입니까? 4번까지가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럼 먼저 법원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자, 법원성 있는 거 뭐가 있었습니까? 헌법, 그다음에 법률, 그다음 뭐가 있었어요? 대법원, 규칙이 있었죠. 여기까지만 법원성이 있다. 이 외 것들은 이제 물론 법률에서 조금 이제 확장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 이런 것들은 이제 법률의 효력이니까 있고 요 정도가 된다. 그래서 보시면 대법원 규칙은 법원성이 있지만 법무부령, 대통령령, 대법원 예규 이런 거 법원성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놓고요.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이제 법원과 관련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뭐가 됩니까? 자, 형사소송법의 의의를 좀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들어가 보게 되면 1번 중요한 지문이 되겠죠. 자, 일단 헌법은 당연히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한번 끊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상위법으로 형사소송법의 법원이며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얘기가 중요한 거죠. 자, 검사의 영장 신청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뭐다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 지휘 이게 헌법에 있으면 자, 작년에 법 개정한 거 무효죠.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일단 검사의 영장 신청. 자, 이거는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죠. 헌법 12조 3항에 있죠.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해서 일단 수사 단계에서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이제 부여한 규정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자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 자, 일단 검사의 수사 지휘와 관련돼서 자, 이 부분 어떻게 됩니까? 헌법에 규정돼 있다 안 돼 있다? 헌법에 규정돼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헌법 사항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도 헌법 사항은 아니에요. 헌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헌법이라고 하게 되면 뭐냐면 기본권과 통치구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잘하게 영장 신청 이런 거는 헌법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헌법에 규정은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헌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따라간다라는 의미인데 자 뭐죠?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는 일단 헌법 규정도 아니고 헌법사항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 지휘는 어떤 겁니까? 자 입법사항이죠.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자 뭐다 수사 지휘권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 수사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은 법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된 겁니까?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검사가 사경을 수사 지휘한다 못한다? 못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1번 그래서 그 뒷부분이 틀렸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넘어가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실질적 의미 형사소송법이 있네요. 자, 실질적 의미 형사소송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명칭과 상관없이 형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뭐가 된다? 실질적 의미 형사소송법이라고 했죠. 명칭 따지면 형식적 의미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래서 거기 명칭이라는 부분이 틀렸다는 얘기죠. 넘어가시고요. 자, 3번 대법원 뭐가 있습니까? 규칙 있죠. 자, 대법원 규칙은 법원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됩니까? 법무부 뭐죠? 령이 있죠. 자, 법무부령은 법원성이 있다 없다? 법원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 들어가 보게 되면 재기수사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가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명령청의 장에 승인을 얻도록 한 자, 그 다음에 체크하시면 검찰사건 사무규칙 있죠? 자, 이게 뭐다? 법무부령이라는 거예요. 법무부령이니까 법규적 효력을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효력만 있고 국민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보시면 형사 절차와 관련하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규정된 내용이 뭐 28가지인가 29가지인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 문제들을 풀어보는 건데 일단 여기는 하나의 예가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도 기출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여기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권 헌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근데 자, 이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비슷한 건데 헌법에 없는 거 뭡니까? 자, 구속전 피의자 신문 헌법에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건 없죠. 그래서 비슷한 거지만 다른 거 이제 그걸 하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형사보상 청구권도 헌법에 있습니다. 30조인가 28조인가 좀 헷갈리는데 있고요. 그다음에 디귿번 증거재판주의 있죠? 자, 증거재판주의는 헌법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형사소송법 307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됐고, 다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도 디테일하죠? 이런 것들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법수입증거 배제법칙도 헌법에서 왔다고는 하지만 헌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백배제법칙 헌법에 있습니까? 네, 있죠. 헌법과 형사소송법 모두 규정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번, 니은번, 비읍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단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요즘은 문제가 또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자, 3번 문제처럼 조문을 통째로 써버려요. 조문을 통째로 써가지고 이게 헌법 규정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첫 번째,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뭡니까? 진술거부권에 관한 이야기죠. 헌법 12조 2항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니은번은 좀 전에 얘기했던 요 부분 있죠. 요거 규정되어 있는 조문입니다. 헌법 12조 3항입니다. 읽어보시면 체포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다음 체크하시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검사의 영장 신청 나와 있고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영장주의 규정한 거고,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그다음에 도피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뒷얘기는 뭐예요? 현행범하고 긴급체포죠. 그래서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도 헌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마련돼 있지 않다, 마련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자, 이쪽도 헌법적 근거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헌적인 내용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니은범 맞고요. 다음 디귿범. 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다음에 국선 변호인도 등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헌법 12조 사항인 것 같아요. 사항 정도의 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리을범. 좀 전에 봤던 뭡니까? 적부심. 그래서 12조 6항.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헌법 다 12조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부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으로 가보시면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양쪽 다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니면 어디에만 일방만 규정되어 있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 있죠? 헌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요. 형사소송법에서도 275조인가요? 요쯤에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자백배제 법칙, 자백의 보강 법칙도 헌법 12조 7항에 있죠. 그리고 자백배제 법칙은 형사소송법 309조, 그다음에 보강 법칙은 310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양쪽 다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전문 법칙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형사소송법에만 있죠. 310조에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된다. 자, 그걸 알아주시면 되겠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성과 관련된 얘기를 받고, 그다음에 적용 범위가 있었죠. 자, 적용 범위 어떻게 됩니까?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장소적 적용 범위. 그다음 뭐가 있어요? 인적 적용 범위.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다? 시간적 적용 범위.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자, 장소적 적용 범위는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영역 내에서 발생하면 다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예외. 뭐가 있습니까? 자, 치외. 자, 법권지역 있었죠? 치외 법권지역 뭐? 대사관. 근데 영사관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자, 그걸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인적 적용 범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뭐가 되죠? 여기도 예외가 있다. 그래서 자, 국제법상 예외와 국내법상 예외가 있다. 자, 국제법상 예외는 요즘 많이 안 나오니까 말로 하면 외국의 국가원수, 그다음에 그 가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행자, 그다음에 자, 신임받은 외교사절이 있었죠?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법상 예외가 있겠죠? 자, 국내법상 예외는 누가 있습니까? 자,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 헌법조문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는 재임 중 소추당하지 아니한다. 그다음에 자, 이제 국회의원은 뭡니까? 자, 불체포특권과 자, 면책특권이 있었죠? 역시 불체포특권도 조문만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었고요. 그다음 면책특권, 요게 중요한 거죠. 왜? 판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진다, 지지 아니한다, 지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 무슨 재판? 공소기각 판결한다고 했죠. 근데 재판권이 아니라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면책특권의 이제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 자, 범위와 관련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딱 1차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근데 여기에 국한된다? 국한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부수행위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수행위에 해당하는 게 5번에 1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좀 체크하시면 국가안전기획부에 불법 녹음 내용과 검사들이 무슨 그룹으로부터 떡감 명목의 금품을 수사했다는 내용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경우, 여기까지 있죠? 배포한 행위. 이게 뭐죠?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부수행위다. 그래서 면책특권 안에 들어오니까 당연히 뭐다?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좀 전에 얘기했었죠? 자, 대사관은 치해법권적이 맞지만
영사관은 치해법권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영사관 빠지는데, 자, 그래서 2번 가보시면, 자, 일단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죠? 중국 북경부터 내부까지. 자, 이건 뭡니까? 여기까지는 자, 무엇에 해당합니까? 중국 영토죠. 중국 영토. 치해법권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중국 영토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있죠. 중국인이죠? 그러면 중국에서 중국인이 한 거죠? 외국인의 국외범입니다. 그럼 외국인의 국외범은 형법 5조 내지는 6조로 가야 되는데, 자, 이제 형법 5조가 있죠? 자, 5조는 어떤 거? 내외 기통 유문인이 있었죠. 그래서 등장하는데, 근데 뭐 내란죄, 외환죄, 국기, 통화, 그다음에 유가증권, 여기까지는 모든 범죄가 다 들어가는데, 자, 문서와 인장은 뭡니까? 공문서와 공인장만 얘기하기 때문에 사문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고, 자, 사인장도 안 들어가겠죠?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보시면은, 자, 2번 다시. 그래서 중국인이 사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사문서니까 5조의 적용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결과 재판권이 있다 없다? 재판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2번 뭐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뭐 같은 얘기니까 거기 6번에 2번도 같은 취지죠. 한번 읽어보시면,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그럼 뭐예요? 자, 캐나다 시민권자 외국인, 그 다음에 캐나다 외국. 그래서 위조 사문서 행사했으니까 똑같죠. 그래서 5번에 2번 지문하고 똑같기 때문에 재판권이 있다 없다? 재판권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5번에 3번으로 가보시면, 자, 이제 5조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6조가 있죠. 형법 6조에서 여기까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호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자, 국가보호주의, 국민보호주의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있는데, 자, 6조는 뭐예요? 자,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여기에 기재된 이외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뭡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개인적 법익 이런 걸 좀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자, 5번에 3번 가보시면, 자, 일단 내국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외국 체크하시고, 그 법인에 대해서 뭘 저질렀습니까? 횡령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자, 누구 돈 빼돌린 겁니까? 법인 돈 빼돌린 거죠? 법인은 우리나라 거잖아. 그럼 피해자가 어디다? 우리나라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뭐가 됩니까? 횡령죄는 개인적 법익이죠. 그러니까 재판권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3번까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으로 가보시면, 자, 판례가 일단 미국 문화원을 뭘로 취급했습니까? 치해법권 지역으로 봤어요. 뭐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논할 필요가 없고 일단 봤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 그곳에서 죄를 범한, 자, 체크할까요? 대한민국 뭐가 있습니까? 국민이 있죠. 그러면 재판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건 뭘 적용한 겁니까? 자, 속인주의를 적용한 거죠. 속인주의. 그래서 속인주의를 적용한 판례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6번 문제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제 일단 5번에 4번이 틀렸고 6번 가보시면 1번. 자, 1번 어떤 겁니까? 자, 이제 법원과 관련해 가지고 뭐가 있어요?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이 있었습니다. 자,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법률혜력이 있어요. 법률혜력.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다? 바로 소파가 있다라고 했죠. 소파. 그래서 한미행정협정, 요 소파도 국내법의 법원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데, 그래서 6번에 1번 들어가면 소파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예요? 자, 일단 주한미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군속,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초청계약자,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근데 이런 사람 중에서 군속 중에 빠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속 중에 뭐가 빠졌죠?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는 빠졌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소파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 들어가 보면, 자,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 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 여기까지를 보시면,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바로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 가보시면,
가보시면 미합 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 요게 뭐예요? 줄이면 소파. 소파가 적용될 수 있다 돼 있는데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부색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 틀렸다라는 걸 알아주고요. 2번 넘어가시고 자 3번 아까 면책특권 얘기했었죠? 그래서 면책특권 헌법에서는 뭐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여기만 있는데 판례는 국한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부수행위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3번 됐고 4번 가보시면 4번은 뭡니까? 자 이제 시간적 적용 범위와 관련된 판례죠. 자 시간적 적용 범위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중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바뀌기 전에 소송행위 뭡니까? 유효. 그 다음에 바뀐 이후부터는 뭘 하면 돼요? 신법을 적용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뭐다 실체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존 소송행위 다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요 지문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항소심이 신법 시행을 이유로 국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의 증거 조사 절차 등을 위법하다고 보아 그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거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개정 이후부터는 법을 적용하면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1번, 2번 중복되는 거니까 읽어보시고 자, 3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3번은 어떤 거예요? 재판권과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자, 갑이라는 누가 있습니까? 민간인이 있죠. 근데 이 민간인이 어떻게 됐다? 자, 특정 군사범죄를 저질렀고요. 그 다음에 일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두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걸 어디서 재판해야 되느냐? 옛날에는 한 곳에 몰아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어디서 했어요? 군사법원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헌성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판례가 이제 바뀌죠.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따로따로 가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 어디? 군사법원. 자, 이 부분은 어디?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각각 나눠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가보시면 자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 체크하시고요. 그 밖의 일반 범죄 체크하시고 형법 37조 전단에 경합범 관계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가 됐다. 그러면 특정 군사범죄에 대해서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의 재판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건 옛날 판례고 지금은 어떻게 된다? 나눠서 간다라는 얘기죠. 따로따로.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4번. 네, 형법 얘기죠. 형법 얘기인데 어떤 얘기입니까? 자 일단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행위시법주의죠. 그런데 경하게 변경이 됐다? 그럼 재판시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한 걸 따져보는데 자 4번 읽어보시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종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던 동법 112조 위반죄 가 무슨 죄였어요? 비친고죄였죠. 자 비친고죄를 뭘로 바꿨습니까? 반의사불벌죄로 바뀌었죠. 그러면 어느 쪽이 유리해요? 반의사불벌죄가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하게 변경한 거니까 뭘 적용하자? 신법을 적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친고죄는 100% 처벌,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라면 처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경하게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넘기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를 보셨고 다음 8번부터는 뭡니까? 자, 이제 이념에 관한 이야기죠. 자, 형사소송법에 이념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실체 진실의 발견. 근데 실체 진실주의 이렇게 쓸까요? 실체 진실주의. 그러면 이게 유일한 이념입니까? 이게 절대적인 거 아니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적정 절차와 자 신속한 재판. 그래서 요 두 가지에 의해서 요게 뭐가 될 수가 있다? 제약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슨 관계? 자, 긴장 관계에 있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놓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8번에 1번 가보시면 자, 실체 진실주의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하여 뭐다? 제약을 받는다. 당연한 얘기죠? 유일한 절대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가보면 자, 기소편의주의. 기소편의주의가 뭡니까? 검사의 재량에 의해서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 이게 기소편의주의잖아요. 그러면 아무거나 기소 안 합니까? 사람 죽였는데 기소 안 할까요?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경한죄 굳이 재판까지 안 가도 되는 건 봐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재판이 어떻게 되니까 재판까지 안 가니까 형사 절차가 어떻게 돼요? 빨리 종결되겠죠. 그럼 무엇과 관련돼 있다? 요구와 관련돼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와 관련돼 있다. 그래서 자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자백의 보관 법칙은 뭐예요? 자백의 진실성이 입증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판을 방지하자라는 뜻이니까 실체 진실주의와 관련돼 있어요. 근데 뭐다? 기소 편의주는 뭐와 관련돼 있다? 신속한 재판과 관련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잘 안 나왔던 표현인데 좀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 3번은 뭡니까? 이 실체 진실주의가 내용으로 가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떻게?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와 자,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와 소극적 뭐가 있습니까? 실체 자, 진실주의가 있었죠. 자, 적극은 뭐였어요? 유죄자 뭐다? 필벌.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처벌하자. 그 다음에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는 모르고 잡았는데 범인이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빨리 풀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관점의 차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의 사안에서 두 가지가 병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득이하게 양자택이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없다? 있죠.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자, 충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겠죠. 뭐가 우선한다? 소극이 우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이 우선한다는 얘기는 인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요.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 가보시면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서는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뭐다? 보장돼 있다. 적극이 아니라 소극이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자, 네 번째 가보면 뭐 이거는 뭐죠? 형사절차 법정주의가 실질적 형사절차 법정주의라고 했죠. 형식적을 넘어서서 자, 그런 표현입니다. 읽어보시면 적법 절차주의는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까지 보장된다. 그래서 뭐 실질적 형사절차 법정주의 그 내용도 정당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 표현을 얘기하는 거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9번으로 가보시면 자, 첫 번째 뭡니까? 뭐 이것도 계속 나오는 얘기니까 자, 이제 9번에 1번 있죠? 자, 지문과 관련된 표현이 판례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주민등록법에 따른 지문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지문 채취에 불응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죠? 자, 근데 지문과 관련해서는 전부 다 판례가 나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위헌이다, 합헌이다, 합헌이다라고 했어요. 현실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증거다 보니까 이건 웬만하면 다 넘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9번에 1번 보시면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 정보를 보관 전산하고 이를 범죄 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영장주의 내지 강제 수사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는다,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합헌이다 됐고요. 그다음에 2번도 좀 전에 봤고 넘어가시고요. 다음 3번 가보시면 3번은 뭐 별 얘기 없고 나중에 나올 텐데 자, 뭐죠? 우리가 증인적격 있었죠. 자, 증인적격 무슨 얘기였습니까? 누가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였죠. 자, 근데 형사소송법 146조에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경찰관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이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자, 범인을 체포한 경찰관도 증인, 조사를 했던 사람도 증인 다 될 수 있어요.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증인이 안 되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몇 사람이 있는 거죠. 누구? 당해 사건의 법관. 병립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고. 그다음 누구예요? 피고인. 증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직무상 비밀임을 신고한 공무원.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니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 가보시면 자, 형사소송에 있어서 경찰 공무원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피고인의 공판 과정에서는 뭐다? 제3자. 그래서 그 다음 체크하시면 수사 담당 경찰 공무원의 증인적격 인정. 그렇죠? 문제 된다, 안 된다? 문제 안 된다라는 얘기죠.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자, 네 번째는 뭐다? 이제 신속한 재판과 관련된 얘기인데 자, 신속한 재판이 왜 필요한 겁니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필요합니까? 아니죠.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이거예요. 빨리 하는 게 재판 오랫동안 끌어봤자 좋을 거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피고인의 이익도 있고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4번 가보시면 자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원칙이므로 실체적 진실 발견, 그다음에 소송 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자 이런 걸 위해선 작동하면 안 된다? 작동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성격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1번, 2번, 3번까지 여러분 2번까지 읽어보시고 3번을 보겠습니다. 헌법 12조 1항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란 법률이 정한 실체적 내용이 아니라 체크할까요? 절차가 적정함을 말한다? 자, 두 개 다죠. 그러니까 실체뿐만 아니라 절차 다 뭐다 적정해야 된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좀 중간에 말을 섞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자,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4번 가보면 자, 신속한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자, 부당히 지연되지 않은 상태 재판하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가 신속한 재판을 위반했느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판례가 얘기를 할 건데 자, 일단 실제 신속한 재판과 관련해서 위반했다라고 인정한 사례가 자, 위반했다고 인정한 사례가 지금까지 몇 개 나왔어요? 2개 있어요. 근데 시험에는 나온다, 잘 안 나온다?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물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뭐가 있습니까? 국가보안법. 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의 구속기간을 며칠까지 늘려놨다? 50일까지 늘려놨다. 자,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 가지 그냥 섞어놓고 하느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라고 한 건데 신속한 재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상소를 제기할 때 있잖아요. 자, 상소를 제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 제기해요? 원심법원에 제기하죠? 그럼 원심에서 뭘 합니까? 상소법원에 송부를 해요. 그런데 과거에 상소를 제기할 때 어떻게 된다? 원심에서 자, 원심에서 검사를 경유해서 상소심에 송부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있죠? 요렇게 돼 있었는데 요게 뭐가 됐어요? 쓸데없이 검사를 경유하잖아요. 이 부분이 지연된다 안 된다? 지연된다. 그래서 요렇게 위헌 결정 난 게 2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들은 다 뭐가 됐습니까?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올 일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뭡니까? 신속한 재판 그냥 위반 사례, 물론 저 2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지만 없다라고 푸셔도 무방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요. 이제 4번 들어가 보면 되겠죠. 자, 10번에 4번. 자,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 내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서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판 언제까지 하라는 말 없어요. 그래서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뭐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된다. 3번이 틀렸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1번 실체 진실주의인데 자, 우리가 이제 실체 진실주의라는 말을 단순히 그냥 진실이라고 말하면 좋은데 왜 실체라는 말을 쓰느냐? 이제 구별할 표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실체 진실주의도 있고 다음 뭐가 있죠? 형식적 진실도 있었어요. 형식적 진실. 그래서 자, 이 부분 어떻게 됩니까? 형사에서는 이 말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형식적 진실은 어디에서 추구합니까? 민사에서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했죠. 그래서 실체 진실은 어떻게 됩니까?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된다, 구애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범행을 자백했어요. 그래도 그걸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구애됨이 없이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형식적 진실은 뭡니까? 물론 이쪽도 진실을 파악하는데 당사자의 주장 범위 내에서만. 그래서 당사자의 주장에 뭐가 됩니까? 구속이 되는 거죠.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 진실에서는 뭐예요? 법관이 얘네들이 말한 게 도저히 믿을 수 없어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뭐라고 하냐면 민사에서 쓰는 말인데 처분권주의라고 해요.
처분권주의. 처분권주의는 뭐다? 내 권리 내 마음대로 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형사소송에서는 처분권주의 인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뭐 내가 죽이기 전에 죽였다라고 치고 사형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민사하고 형사. 그래서 자 11번에 이제 그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1번하고 4번을 먼저 보세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속받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진실주의와 구별된다. 일단 형사 절차는 그런 얘기고요. 4번 가보면 현행법은 실체적 진실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소송 절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소송물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사는 이렇게 해요. 근데 형사는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2번 가보면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이지만 인권보장 등의 이유로 적정 절차나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제약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제약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3번 인간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법관의 범죄 사실의 인정은 뭐죠? 100%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확신. 그래서 대략 90%라고 했었죠. 네, 그 정도면 족하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적정 절차 12번 옳지 않은 거 돼가지고 있는데 1번 또 나왔죠. 자 지문했는데 피의자 신문할 때 지문을 채취한다 이거예요. 근데 지문 채취에 불응하면 뭐 한다? 처벌을 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근데 이런 것들은 적법 절차 원칙에 반하느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조문은 진술 거부권입니다. 근데 지문 채취는 진술이다, 진술이 아니다? 진술이 아니니까 적법 절차 원칙을 침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경찰관에게 아니구나 2번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증언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 체크할까요?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 여기 체크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검사는 지금 뭐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할 사람을 거의 매일 검찰청 불러와가지고 뭐란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집체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실무적으로 쓰는 말 집체교육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 교육시키는 거야. 나중에 공판이 딴소리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 압박하고 때로는 검사실에서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있죠.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걸 치면 그러니까 위법이고 위헌이다. 증거를 못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 됐고요. 다음 3번은 어떤 얘기입니까? 3번하고 이제 가보시면 연결할게. 자 적정 절차와 관련해서 자, 뭐가 있어요? 자, 신체 수색이 있죠. 자, 신체 수색도 강제 처분이기 때문에 이쪽도 뭘 준수해야 돼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영장도 있어야 되고 동의 없으면 영장 없이 동의 있으면 영장 없이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 수색과 관련해서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뭐가 있습니까? 여자의 신체 수색이 있었죠. 자, 여자의 신체 수색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년의 여자가 뭐 한다? 참여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상으로 문제 낼 수도 있습니다. 성년의 여자가 반드시 실시한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는 다르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법의 내용을 실무에서는 법보다 더 엄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어떻게 합니까? 동성이 실시하죠. 그러니까 법보다 훨씬 더 엄격한 거죠. 그리고 뭘 쓴다? 동성애도 서로 간에 불편하니까 장비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보다 더 엄격한 거니까 자 뭐다? 합헌이죠. 합헌적인 내용이 됩니다. 근데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봅시다. 3번 가보시면 3번은 이 중에 하나라도 지켜졌느냐? 안 지켜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여기서 신체 수색을 당하는 사람들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남성입니다.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됐다고 해서 실제로 헌법재판소 위헌이라고까지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위법을 넘어서서 위헌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3번 뭐 일단 위법이고 위헌이다 있는데 3번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 가보시면 자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그거 아니군요. 마약류 4번 마약류 관련 수용자의 마약류 반응 검사를 위한 소변 강제 채취가 있네요.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 처분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자 수용자에 대한 소변 채취 있죠. 자 이거는 수사가 아니에요. 수사가 아니고 행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장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영장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 처분도 아니고 얘가 협조 안 하면 못해요.
얘가 협조 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장 없이 이루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 가보시면 끝에 있죠. 그래서 법관의 영장이 없이 실시되었다면 영장주에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13번 가보시면 자 1번 어떤 얘기입니까? 1번은 이제 무죄 추정과 관련된 얘기인데 무죄 추정이면서 뭐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공소장 뭡니까? 일본주의죠. 자, 공소장 일본주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당사자주의를 반영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공소장 일본주의 뭐죠? 공소장에는 뭐만 내라? 아니, 검사가 공소기할 때는 공소장 하나만 내라. 법관의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첨부나 인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어쨌든 공소장 일본주의와 관련해서 우리 위반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했죠. 대법원 판례 중에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1번 있죠? 읽어보시면 공소장에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 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한 것은 피고인을 특정할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즉 뭡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다 이겁니다. 장려사항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헌법상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 조항이나 평등 원칙에 평등 조항에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는다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3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보면 자 우리 형사소송의 구조가 있죠. 구조는 좀 이따 설명이 될 텐데 자 우리 형사소송 구조는 어떤 겁니까? 일단 탄핵주의죠. 탄핵주의 중에 어떤 거? 당사자주의를 근간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또 나오니까 일단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가보시면 형사소송법은 그 해석상 소송 절차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직권주의가 아니고 뭐다? 당사자주의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14번. 14번은 뭐 정답이 1번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15번 가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 해가지고 있는데 자 기억번 또 나와 있죠? 읽어보시면 자 주로 피의자,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지만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번 맞고요. 다음 니은번. 요 지문이 계속 돌고 돌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틀린 지문 중에 그럴싸하게 문장 만들어진 지문 있죠? 이건 계속 돌아요. 그런 지문이 몇 개 있는데 여기서 나옵니다. 자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장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찾아봐도 없어.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공소제기 일자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됐고 그다음에 디귿번 말고 먼저 미음번을 보겠습니다. 미음번도 그럴싸하게 돼 있어요.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판결 선고를 위해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다음에 상고심에서는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날로부터 각 4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럴싸하잖아요. 없어요. 형사소송법에. 그럼 어디에 있느냐? 소송 촉진대에 관한 특례법에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요 지문들은 계속 돌고 돌아요. 그래서 자 아까 14번에서 1번에서도 나왔잖아요. 돌고 돌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보시면 15번에 그래서 일단 기억번, 니은번, 미음번을 봤는데 자 일단 니은번하고 리을번 틀렸죠. 미음번 틀렸고 그 다음에 자 디귿번을 가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사건을 방치하기 위하여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25년 동안의 25년 동안 판결의 확정이 없으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의제 공소 시효라고 했죠. 그래서 25년 요 사법 회피 수단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맞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리을번은 어떤 얘기입니까? 자 집중 심리주의하고 연일 개정하고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중 심리주의 주의 중 연일 개정. 그래서 심리의 2일 이상이 소유가 되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어떻게 해라? 연속해서 개정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속 못 하잖아요. 그래도 며칠? 14일 이내 다음 공판기를 정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옳은 것은 기억, 그다음에 디귿, 리을번이 되겠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6번부터 형사소송에 뭐가 등장합니까? 이제 구조가 등장을 하죠. 자 구조는 일단 출발은 뭐예요? 항상 뭐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제도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규문주의가 항상 출발을 했죠. 자 규문주의는 뭐예요? 자 권력 분립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는 겁니다. 자 규문주의는 프랑스 혁명 이전의 소송 구조로서
스스로 절차를 개시한다. 근데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쪽은 말을 좀 아름답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다 알아서 해줄게. 오빠 믿지 이거예요. 근데 오빠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고인은 뭐가 된다? 심리의 객체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뭘 주장을 못해요. 주장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앉아만 있는 거야. 앉아만 있는 구조가 뭐다? 규문주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규문주의가 혁명에 의해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탄핵주의로 바뀌었죠. 그럼 탄핵주의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권력이 분립됐기 때문에 검사의 소추에 의해서 절차가 개시가 됐죠. 그러니까 법원하고 뭐다? 검사하고 갈라섰어요. 자, 갈라섰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원은 독자적인 주체가 되고, 그다음에 검사가 소출했고 누굴 기소했습니까? 피고인을 기소했죠. 그럼 검사하고 피고인이 대립이 되는 겁니다. 대립이 돼서 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자, 피고인은 당사자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탄핵주의가 점점 더 이제 발전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주도적 지위를 누구에게 행사할 것인가 해서 뭘로 돼요? 자, 당사자, 아니, 직권주의부터 쓸까? 자, 직권주의와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당사자 주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법원이 주도하는 것을 직권주의, 그다음에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이 주도하는 것을 당사자주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크게 큰 틀이 어떤 거다? 이쪽으로 간다고 했죠. 한 80%쯤 되고 이쪽이 한 20%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은 이렇게 돼 있다. 자, 이걸 놓고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16번. 자, 탄핵주의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뭐 했어요? 분리했죠. 분리해서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해서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 이것을 뭐라고 한다? 탄핵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됐고, 다음 2번, 피고인도 소송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소송구조가 되죠. 당사자의 지위를 획득한다는 얘기입니다. 됐고, 다음 세 번째, 우리 형사소송법은 당연히 뭡니까? 탄핵주의죠. 근데 누가 소추합니까? 사인 소추주의 인정해 안 해? 안 하죠. 국가 소추주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3번까지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4번, 소송에서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직권주의 소송 구조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직권주의와 대립되는 건 뭐예요? 당사자주의잖아요. 탄핵주의가 아니에요. 탄핵주의는 규문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17번, 소송 구조 적절한 거 첫 번째, 규문주의란 쭉 해서 두 번째 주가 괜찮고,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소추기관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재판기관과 대등한 소송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아니죠. 규문주의는 뭐예요?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객체만 됩니다. 그래서 심리의 뭐다? 객체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다음 2번. 자, 2번 가보시면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어떤 거냐? 자, 우리 형사소송은 큰 틀은 당사자주의다, 직권주의다? 당사자주의라고 했죠. 당사자주의인데 같은 내용 안에 섞여 있는 게 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공소장 변경 신청. 자, 298조 안에 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신청하는 건 뭐예요? 검사가 신청하니까 당사자주의가 되겠죠. 그다음에 법원이 요구하는 거니까 뭐가 됩니까? 자, 직권주의가 되죠. 그래서 공소장 변경에 두 가지가 섞여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증거 뭐가 있어요? 자, 증거 동의가 있었죠. 자, 누가 됩니까? 당사자가 동의하고, 그다음에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인정하면 뭐가 생겨요? 증거 능력이 부여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당사자가 동의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뭐예요? 당사자주의 요소겠죠. 그 다음에 당사자가 동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인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직권주의고 이 두 가지가 뭐가 된 거다? 조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틀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가보시면 17번에 2번. 형사소송법 298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 제도는 당사자주의적 요소가 아니라 직권주의 요소죠. 그래서 2번 틀렸고, 다음 3번 피고인 신문 제도, 그 다음 밑줄 증인에 대한 교호 신문 절차, 공소장 일본주의, 여기까지 밑줄 그으시면 되겠죠. 자, 일단 피고인 신문은 자, 당사자주의에는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독자적으로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직권주의 요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밑줄 그어져 있는 증인에 대한 교호심은 뭐예요? 상호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왜 돌아가요?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다? 당사자주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소장 일본주의 아까 얘기했었죠. 이것도 당사자주의 요소예요. 왜? 검사가 한 대로 의도한 대로 다 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직권주의 요소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됐고 네 번째 이미 얘기했죠.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공소 제기를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소추주의에 의한 탄핵주의 소송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18번. 다음 중 당사자주의 표현으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 첫 번째 보시면 당사자주의죠. 자, 1번 뭐예요? 공소장 변경 신청입니다. 당사자주의죠. 다음 두 번째,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왜? 당사자니까. 당사자는 법정에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돼요. 그래서 2번도 당사자주의고요. 다음 3번. 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뭘 합니까? 지체 없이 공소장 부분을 송달합니다. 왜? 당사자주의니까. 그래서 검사가 뭘로 공격했는지 알아야 방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당사자주의의 표현입니다. 자, 근데 네 번째는 뭐예요? 공소장 변경 뭡니까? 요구제도죠. 직권주의 요소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들을 좀 이제 알아두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론. 뭐 네 문제 정도, 네 가지 파트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한 문제가 나올 테니까 뭐 거의 다 좀 섞여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9번부터 들어가는데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